제 소리는 들리죠? 여러분들 소리가 제가 네, 여러분들 소리가 제가 안 들어서요. 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닝 720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20일이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92페이지 5번째 줄 위에서 네, 나올게요. 진정으로 창조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운해가 발달되면 창조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창조적인 사람은 배려하고 공유하고 다정하고 참여하는 마음가짐, 타인의 경험이 어떨지를 상상해 타인을 위해 가능한 한 최상의 경험을 창조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마음가짐에 바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창조적인 사람은 배려가 많다는 거야. 운해가 발달이 된 사람들. 좌뇌는 기억하고, 그쵸? 그래서 운해와 잔해가 잘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창조적인 거는 운해, 에테르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테르네가 이제 사랑이 작동이 많이 되죠. 창조적인 게. 잔해는 이렇고 어떤 신념체계에 대한, 잔해에서는 신념체계인 거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뭐 필요한 어떤 그런 신념체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에 깃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내 신념대로 해서 거기에 이제 판단 분별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세상 사는데 기억을 해야지 또 뭐 시험도 잘 칠 것이고, 또 뭐 자뇌가 발달되어야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떤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건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잘하고 그럼 엄청나죠. 같이 발달이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쨌든 창조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아우, 제가 막 그냥 어제는 수업을 듣다가 왜 제 속 안에 속 안에 뭔가 이렇게 제 속 안에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외부에서 보이니까, 야, 그게 배려가 뭐예요? 그냥 막 이렇게 뭐가 그냥 막 열이 나는 거 있잖아요, 속에서. 제가 저를 보는 순간, 야, 이거 완전 제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속에 확 열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배려가 안 되죠. 내 속에 있는 내 밑바닥에 모든 거. 그래서, 아, 이게 다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보이는가 하는 생각은 했어요. 완전 밑바닥에 있는, 아, 원래 그렇지 않았었는데, 옛날부터 들어도 그냥 듣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마음, 속 안에 내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거죠. 그럼 배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게 보일 때는 이제 배려가 안 돼요. 외부에서 보는 세상이 나라고 그랬죠. 외부에서 보는 세상이, 저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무시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제가 나 무시하잖아? 내 거라, 내 생각 안에서 한 거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무시를 하던 뭐 하던 욕을 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던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하는 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밖으로, 저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극은 된 거죠. 저 사람에 의해서 자극은 된 거예요. 이거 이제 개념 잘 잡아가시는 거죠. 그 이제 막 어제도 이제 부산에서 오면서 막 그랬어요. 사람들 얼굴에다가 우리 손녀딸 그걸 딱 붙여놓으면, 보면 아리나 왜 있잖아요. 막 보면 막 사랑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다 다 그렇게 씌워놓을 수 없으니 내가 안경을, 여기다가 애기 얼굴이 있는 안경을 끼면 세상이 그렇게 보일라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기에 의해서 자극이 됐지만, 또 외부에 의해서 자극이 돼서 내 것이 드러난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뭐 그들의 문제가 아닌, 그냥 내 안에 있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 세상에 보면서 계속 내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제대로 돼서 사람이, 공간이 생길 때 진짜 배려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런 배려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하는데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배려하고 공유하고 함께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그 진심이 느껴질 때, 그다음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가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다음에 타인의 경험이 어떨지를 상상해서 타인을 위해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최상의 경험을 창조하려고 타인의 경험을. 이런 사람 있으면 막 너무 좋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350이 넘을 겁니다. 350 정도. 350이 넘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념을 찾아야 됩니다. 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불편한 것들을 다 찾아서 왜 그런지 내 신념을 찾아서 내 신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의 제일 좋은 대체물로 많은 업체가 생존을 의지하는 것은 싼 가격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전혀 없으면 그들은 싼 가격과 많은 양에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들은 차이를 메꾸기 위해 그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창조적인 사람, 그 어떤 기업에서도 창조적인 기업에서는 이런 배려하고 공유하고 뭐 이런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격은 싸요. 근데 질은 좋아야 돼요. 질이 안 좋은데 가격이 싸면 그건 또 안 사게 되잖아요. 싸다고 무조건 사시는가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질이 좋은 상태에서 이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상태에서 거기에 비해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그래요. 이 상품의 질을 비교했을 때 질이 엄청 좋아요. 비누 하나도 어떻게 해요? 10만 원이 넘는 거, 백화점에서 10만 원이 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고, 아, 질이 좋은데 가격이 싼지, 네, 질이 좋은데 가격이 싼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어디 있지? 맛도 있는데 가격이 싸. 그럼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렇잖아요. 맛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보다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그럼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마음가짐이 싼 가격과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이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윤은 결과일 뿐. 이윤을 높이는 것은 진정한 이익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윤을 높이는 것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통달해서 탁월하게 존중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자동으로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달해가지고 탁월하게, 그러니까 통달해서 탁월하게 존중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배려를 위해서 품질이 아주 좋고 질이 거기에 비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질을 보고 해야지 가격만 보고 해서도 안 되고, 그잖아요. 가격만 보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거 좋아 그래서 막 쓰다 보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써요. 열심히 써요. 근데 가만히 쓰다 보니까 좋아서 막 쓰다 보니까 이거 너무, 그러니까 질이 좋다는 것만 하고 가격에 대한 것도 비교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비누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파는 비누 10만 원이 넘는 비누가 있거든요. 성분도 비교해 보면 이게 저희께 아주 10분의 1 저렴한 가격이 질도 높아요. 근데 이것도 물러가지고 이렇게 퍼서 써야 되는 각에 들어가 있죠. 이 통이 이렇게 동그란 통 안에 각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흐르기 때문에 통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무른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도 공기 중에 있으면 딱딱하게 오래 잘 써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격, 질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가 많이 쓰든 뭐 하든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질만 봐도 이거 너무 쿵쿵 써가지고 가격이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같이 비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에 비해서 얼마나 굉장히 엄청나게 질에 비해서 싼 가격에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그 두 가지에 대한 합리적인 게 들어가 있다면 저절로 이익이 막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익이 나는 거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해야 되고 뭔가 그렇게 되면은 양을 싸게 해서 양을 많이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는 창의적인 배려심, 진정성 있는 에너지, 진정성 있는 거. 그 진정성 있는 에너지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야. 엄청. 네. 어제는 자라를 갔습니다. 요새 자라 세일하는 거 아시죠? 자라 세일. 39,000원, 바지 19,000원, 29,000원. 아, 질이 좋아요. 근데 가격이 질에 비해서 엄청 싸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많아요. 다 없어질 때까지 세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참,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존중심, 그래서 이제 탁월한 존중심이 있을 때 자동으로 진짜 진정성이 있을 때 자동으로 이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죠. 타인들이 하는 거에 내가 돈을 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말 가격이 싼 걸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질도 합리적으로 너무 엄청나게 품질이 너무 좋아. 가격이 합리적이야.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성이 있게 얼마만큼 이거를 공유하느냐는 거죠. 여기 공유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유하는 거. 배려하고 이 배려하는 건 가격과 질과 가격을 보고 공유하고 공유하고 다정하고 참여하는 마음가짐. 얼마만큼 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크냐. 그냥 나만 하려고 하느냐. 이거 신념 찾아야지 이게 해결이 되죠. 예, 신념 찾아야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의식 아카데미 선생에서 알려주신 선생님의 제일 핵심적인 거는 신념. 어릴 때 쇼크를 해결하면 깨달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깨달음까지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신념을 찾으면서 또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원리를 또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신념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계속 배려가 안 되죠. 배려는 내 이익에 의한 배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어제도 그 마음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를 위한 거. 암만 나는 이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나를 위한 거죠. 마음이 나를 위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려하는 거, 공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정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근데 함께가 안 돼요. 함께가 안 되죠. 왜? 자신이 없어서 함께가 안 되고, 근데 자신이 없다는 걸 내 내면에 그걸 안 보죠. 자신이 없는 걸 안 보고 뭘 봐요? 핑계. 핑계. 핑계거리가 보이죠. 쟤 때문에가 보인다. 쟤 때문에, 뭐 때문에. 쟤 때문에도 아니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런데 또 마침 뭐예요? 와, 또 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진짜 나타나죠. 진짜 나타나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결정해 주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뭐야? 내 스스로가 이거를 무의식에서 신념에서요 안 바뀌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는 게 있어요. 야, 그래서 선생님은 한 5분 만에 2, 3분 만에 딱 신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걸 아셨다고 그러죠.
50평생 동안 의처증과 알코올 중독이셨던 것들을 이 신념 하나 때문에 그 뿌리에서 있었던 거 하나 때문에 씨앗 때문에 그랬다는 걸 딱 아시는 순간 2, 3분 만에 바뀌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쉽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쉽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도 쉽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계속 그래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바꾸면 평생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10년이 되든 30년,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5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그 신념 때문에 느끼는 그 감정들,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번 생에서도 해결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제 자꾸 재맥락하고 '그래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 한번 해 보자. 그래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래 또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래 한번 해 보지. 계속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지, 도전해 보지.' 계속 인제 그런 마음을 인제 어 그런 마음을 자꾸 각성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제 의식에서 결정을 하고 이 마음이 또 장난 안 치게 딱 인제 자꾸 결정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명상하면서 또 결정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건지 내 이득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함께 하나?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일인가? 혼자 하는 일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하는 '나는 아직 아니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함께 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인제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또 내가 맡은 것은 또 각자 또 자기 일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념을 찾으면서 계속 우리는 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고 계속 공부하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신념 발표하고 계속 끊임없이 인제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나의 이익과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결정을 내가 했으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해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에 대한 걸 내려놓으라는 거. 그게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드니를 가야 되겠어.' 딱 결정했어요. 나는 갔어. 그러고 나서는 가든지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결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행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행동하는 거. 네.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절대 다수의 비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 일을 최대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거. 기쁨을 느끼는 상태. 좋아하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뛰는 게 아니라 기쁨을 느낄 때 어떨 때 기쁘죠? 진짜 상대방을 위한 그 마음이 진정성 있게 탁 나갔을 때. 그쵸. 어제도 누군가 이제 질의응답 신년 발표하실 때 진짜 제가 느껴도 진정으로 그 기쁜 걸 경험한 거예요. 기쁜 걸 경험한 걸 얘기를 하시는데 야 그래. 그냥 진짜 저 사람이 원해서 뭔가를 이렇게 원해서 뭔가를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 근데 그때 같이 인제 그 기분 좋은 그런 파장들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내 꿈을 이루지는 못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는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나고 내 기쁨이 막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기쁨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내 신념이 없어져야 돼요. 내 신념대로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 믿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내 믿음대로 해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젊은 30살짜리 그 젊은 청년이 왔는데 사업 수단이 좀 있었어요.
사업 수단. 근데 이제 지금은 다 팔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팔고 안 한, 지금은 이제 다 팔고 안 하는데 장사를 계속 한 거죠. 두 가지씩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자집도 이제 피자도 했다가 근데 이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죠. 피자집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묶여 있는 게 싫으니까 종업 이제 직원을 두고 하는 거죠. 직원을 두니까 벌써 이제 매출이 떨어지죠. 왜 사장 마인드와 직원이 하는 거하고 틀려요. 손님들이 알아요. 이게 이제 매출이 이제 그래서 그때 돈 벌었냐니까는 그때 돈은 그렇게 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두 가지를 또 하는 거예요. 태국 마사지 정통, 뭐 30살 친구가 그러더니 그런 떡볶이 분식집하고 같이 하더니 이제 다 정리했는데 돈 벌었냐니까 크게 돈은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 중에 누가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냐니까 아버지가 장사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한 장사에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니까 다 뭐냐면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시간 다툼이 있는 일인지, 시간을 뛰어넘어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쵸?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것들도 봐야 한다는 거죠.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자신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냐. 마음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한계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한계 있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의식이냐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가 의식은 무한대로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라고 하시잖아요. 끝나자마자. 그 무한대로 내 의식은 무한대예요. 그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 그러면 그 나의 원래 본체, 본질, 본성과 가까운 일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진짜 진정한 기쁨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 내 자체가 마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 일을 최대한도로 하는 거.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도로 옛날에 했더라고 믿었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음에서 낑낑거리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마음도 같이 잘 지내야 된대요. 마음이 같이 잘 지내서 의식이 마음과 같이 친해져 가지고 잘 지내야 되는데 마음이 쑥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식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작동시켜서 또 몸도 움직이게 되고 의식과 마음과 몸이 같이 있어야 이게 인간이 되는 거죠. 몸만 있어서 마음도 없어가지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다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데 주의가 의식적으로 가서 마음과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래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홍콩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렇게 되어야지.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야 이제 저렇게 될 수 있도록. 홍콩에 엄청난 조금 저보다 더 젊었죠. 지금 40대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막 잘하는 거죠. 그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나오지? 그런 에너지를 나도 가져야지 해놓고 이제 발동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엄청나요. 최대치를 이 생에 한 생에 진짜 알았으니까 최대치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최대치로 할 수 없을 때는 나는 저건 아니야. 이건 이랬어. 저랬어라고 얘기를 하죠. 한계 있는 거. 진짜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일인지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는 우리가 종이 인형이나 가짜 수염을 만들든 집에서 허수아비를 만들든 새 집에서 자변기 변자를 만들든 그 밖에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을 만들든 성공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이 정말 진정으로 뭐예요? 내
원래 본성, 본질에 맞는, 의식에 맞는 나의 원래 본질의 그 의식은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무한대로에 있는 그 무한의 의식의 어떤 의식 수치 있잖아요. 무한대로 350, 500 막 올라가요. 거기에 맞는 일이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지금 벌고 있는 그 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능력이 있는데 잠시 쉬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데 못 하는 건지, 두려워서 못 하는 건지. 근데 나는 안 해. 이러고 얘기를 하자니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볼 수 있는 거. 끊임없이 신념 찾아요. 봐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에 이루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지금 현재 무한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돈도 에너지라서요. 200이 넘어야 되잖아요. 용기를 내어야지만 돼요. 용기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돈을 버는 건 가져온 거는 다 쓰고 이제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전에 가져왔던 적금 들었는 거는 여태까지 다 썼고 지금부터 이제 또 적금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타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무슨 뭘 하던 최대한 자기가 기쁨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진짜 기쁨을 느끼느냐.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잠시 좀 돈 버는 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다양한 직업이 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 덕분에 그 일에 통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최대 한도의 일을 최대 한도로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의도다라는 거죠. 나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의도, 나의 이익만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짜 진정으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럼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든다 하니 우리도 그쵸? 그 사람들을 위한 의도를 한번 바꿔서요. 정말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행복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